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끌어당기려고 해요. 경제적인 자유,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멋진 사람과의 관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보지만 정작 현실은 그대로일 때 그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실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기 이전에 먼저 지금 이 무기력한 나의 마음을 바라봐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무기력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사회 전체가 그런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것만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비교와 경쟁,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 SNS와 미디어 자극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더욱 지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이런 마음속의 말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런 무기력한 상태 그 자체는 문제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들이 존재하듯이 이 무기력한 상태마저도 파도처럼 흘러가게 두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상태를 나쁘다고 나 스스로 여기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는 데서 생겨나요. 그럴수록 이 상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항감이 더 커지고 내가 원하는 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무기력과 허무한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물론 삶의 의미와 목적은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억지로 의미를 만들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이 정체된 구간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날 좋아하지 않는 상대에게 날 좀 좋아해줘 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아요. 내 마음에게 말이죠. 주변에서 또는 매체에서 수십 년 동안 은둔 생활했다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무기력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을 수가 있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가짜 허상의 무언가를 자꾸 쫓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허상, 사람이든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지위든 명예든 뭐든지 간에 이 허상의 것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은 내 삶의 전부야.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남을 돕는 삶만이 의미가 있어.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내 안에 에고가 붙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나의 에고가 조작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스스로 만든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가 있어요. 삶의 본질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살아있다는 이 체험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컴퓨터 게임의 비유를 하자면 내가 컴퓨터 전원을 켜면 이 의식이라는 것이 탁 켜지고 그리고 이 모니터 상에서 나의 온갖 감정, 생각, 욕망 그 속에서 하는 역할 놀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원이 꺼지면 나의 의식이 꺼진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감정도 의미도 사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처럼 느끼지만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내 몸의 감각, 심장의 박동 소리, 들어왔다 나가는 나의 숨, 왔다 사라지는 나의 생각과 또 그에 따른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전체 지켜보는 이 배경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전부예요.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 삶은 그저 그뿐이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문제가 생기죠. 얼마 전에 어떤 영상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남은 삶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녀가 다다른 결론은 남을 도우며 살자였어요. 저도 그 말에 감동을 받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남을 돕고 살아야만 가치 있는 것일까? 남을 돕는 행위 자체가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남은 시간을 나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것도 다 한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또 어떤 한 영상에서는 영어를 쓰는 젊은 한 스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삶이라는 인생 무대에서 저마다의 코스튬을 입고 역할놀이를 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환자, 삶의 깨달음에 다다르기 위해 수행하는 스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이 존재하는 인간들이 각자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개그우먼 이수지가 각각의 다양한 인간 캐릭터를 극단적으로 희화한 것처럼 말이죠. 진지하거나 슬픈 것도 사실 멀리서 보면 희극으로 쳐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목적도 없고 길을 잃은 것만 같고 좋아하는 것도 없을 때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내 안의 목소리가 잘못됐을 뿐이에요. 허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세요. 억지로 뭔가를 애쓰기보단 그저 숨 쉬고 지금 느껴지는 그 감각에 머물러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면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진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삶의 의미나 목적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놀죠.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에서 그냥 하루하루의 재미와 기쁨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진짜 존재의 힘이에요. 재미있게. 그게 전부예요. 그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어떤 시골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 떠서 나왔을 때 이 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걸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라고요. 그 말에 저는 저게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저 기쁜 그 상태, 그 자체로도 충만한 순간, 그것이 진짜 삶의 본질입니다. 애니메이션 소울에서 그 피아노 치는 흑인 주인공을 한번 보세요. 그 캐릭터는 자신이 피아노 연주로 꼭 성공해야 삶이 의미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깨닫죠. 진짜 삶은 하찮은 피자 한 조각,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 빛에 비치는 먼지, 지금 이 순간 그 자체에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무기력하고 의미도 모르겠고 길을 잃은 것 같다면 그냥 숨 쉬고 느끼고 그냥 그대로 존재하세요.